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입니다. 오늘은 재미삼아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경우도 치료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런 걸 보지 않죠. 진료실에서도 하루 종일 보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토너먼트 방식으로 첫 번째 치아 부자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 치아라고 돼 있거든요. 둘 다 진짜 쉽지 않은 케이스 같기는 한데, 일단은 왼쪽은 보니까 치아 부자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치아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CT를 찍어 봐야지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치아의 형태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석회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제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뼛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뼈를 절개를 해서 뼛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잇몸만 열어가지고 던져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오랫동안 이 상태로 유지돼 있었다라고 하면 지켜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더 커지거나 움직이는 것 같으면 제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 같긴 합니다. 수술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이 정도면 거의 전신 마취해서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접근을 안쪽에서 째서 들어가. 입 안으로 째야지. 내 얼굴 아니라고 바깥쪽으로 째고 들어가면은 안 되지. 여성분들 턱뼈를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깎기도 하잖아요. 입 안으로 절개하거든요. 비슷한 부위니까 입 안으로 절개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서비스 치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나와 있는 치아가 서비스 치아가 아니고 송곳니가 이쪽에서 올라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송곳니가 조금만 위치가 안 좋으면은 끌어다가 쓰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위치가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 위치로 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니들이랑 접촉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걸 끌어오다가 앞니들도 상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송곳니를 뺀 다음에 교정을 통해서 송곳니 공간을 만들고, 송곳니는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을 쓰거나 작은 어금니를 끌어와서 작은 어금니를 송곳니처럼 쓰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최악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치아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치아 부자는 수술 한 번만 잘 마치면, 재발만 안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서비스 치아는 뺀 다음에 교정을 통해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평생 송곳니 없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이죠. 눈밑 사랑니라고 해서, 이게 지금 눈밑 사랑니가 아니고 송곳니인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왼쪽 송곳니가 오른쪽 송곳니에 비해서 짧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유치 송곳니가 빠지지 않고 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빼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런 경우는 이거 빼려고 하면은 눈 밑으로 절개를 들어가서 빼든가 해야 돼요. 결막하 절개라고 하는데, 여성분들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 있잖아요. 그쪽으로 절개해서 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굳이 빼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송곳니 유치가 남아있는 것만 빼내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중 앞니라고 돼 있는데, 앞에 앞니가 4개가 일렬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배치된 것 같거든요. 우리 치아를 담을 수 있는 말 발굽의 형태가 있죠. 악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악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치아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좁아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니를 온전히 배치를 못해서 좁아져 있거든요. 교정을 통해서 좁아져 있는 악궁을 벌려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치아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앞니가 너무 많이 앞쪽으로 튕겨져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제 위치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 앞니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치아 1개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인 교정을 통해서 제 위치로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악의 치아라고 하면은, 눈 밑에 송곳니가 올라간 건 저게 문제만 안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삼중 앞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향적인 사랑니가 있고 천지창조 사랑니가 있거든요. 내향적인 사랑니는 안 건드립니다. 저거를 빼면서 앞에 있는 큰 어금니가 같이 흔들리거나 망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얘네 둘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경우는 그냥 냅두되 뿌리가 먹혀 들어간 치아가
있다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때 저 사랑니도 같이 빼고 임플란트 합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거든요. 천지창조 사랑니 같은 경우는 사랑니가 앞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누워있고 두 번째 큰어금니까지도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물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변에 물혹이 명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천지창조 사랑니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천지창조 사랑니는 다 뽑아내고 물혹 같은 경우는 어떤 병소인지 조직검사를 보낼 것 같고요. 조직검사상 악성도가 높지 않은 거라고 하면 뼈 차는 걸 기다렸다가 저 위치에는 임플란트 하는 걸로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뼈가 녹아있으면 환자들이 불편함을 못 느껴요. 저것보다 더 심해도 못 느껴요. 다음이고요. 턱으로 사랑니가 나온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빼고 나서 저 부분에 대한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대학병원으로 가시라고 할 것 같고요. 뽀뽀 사랑니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둘 다 사랑니가 아니거든요. 둘 다 써야 되는 큰어금니인데 이렇게 났어요. 이거는 다 뽑아내고 여기는 임플란트 2개 정도를 식립해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턱 사랑니가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간 콜라만 마신 사람이 있고 상어 이빨이 있거든요. 1년만 콜라만 마신 사람은 요 정도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치아를 치료해서 살릴 수 있을지가 긴가민가한 상태인 것 같고요. 상어 이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치아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유치 같거든요. 유치가 이렇게 듬성듬성 났다라는 거는 치아가 날만한 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구치에서는 배치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어 이빨은 유치라고 전제하면 오히려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영구치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더라도 치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치아 사이즈를 보완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년간 콜라만 마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가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1년만 콜라만 마신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정도라고 하면은 충치를 제거했을 때 얼마만큼 뿌리 쪽으로 진행이 됐느냐가 살렸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멀쩡한 치아보다는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죠. 다음으로는 버드라몬하고 옥수수가 있죠. 옥수수는 충치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버드라몬 같은 경우는 앞니 부분이 많이 뻗어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버드라몬 같이 치아가 많이 앞쪽으로 돌출된 경우, 특히 위에 치아가 많이 앞쪽으로 돌출된 경우는 발치 교정을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버드라몬은 교정 치료만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다 크라운 씌우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치아 수명 자체에도 영향이 간다라는 점에서 저는 옥수수가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거드라몬 이런 사람들은 발치를 해야 되는 저 정도면은 발치 교정을 해야죠. 공간 부족이 제일 큰 것 같고, 위에 턱 성장이 많이 성장하지는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이고요. 공갈빵이라고 하면서 희화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봤던 케이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케이스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뼈를 저렇게까지 많이 파괴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치아에 뿌리를 병소가 녹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악성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병소를 제거를 빨리 좀 했었어야 됐던 상황인데 시기가 늦은 감도 있기는 하고, 저거를 제거하게 된 다음에 턱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거꾸로 난 치아는 저 치아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걸 돌려서 쓰고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최악의 월드컵은 공갈빵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안 좋은 상황을 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샴쌍둥이가 있고, 그리고 빗장수비가 있거든요. 일단은 샴쌍둥이 같은 경우는 치아들이 붙어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의 싹길이 공간이 부족해서 붙는데, 제가 보니까 씨앗 자체가 2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드문 경우는 아니거든요. 사랑니가 2개나 있으신 분들도 치과에서 하면서 종종 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 2개가 붙어서 난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게 다른 치아가 이랬다라고 하면은 그 치아 2개를 다 손해봐야 되는 건데, 사랑니 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치아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끝나면 되겠다. 뺄 때 고생은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치아를 잘라서 빼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이 빼신 분이 어떻게든 이 원형을 보존해서 빼려는, 자기의 기념품처럼 보존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빼기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빼신 것 같고, 빗장 수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나쁜 상황 같지는 않아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치는
앞에 있고 영구치가 한참 뒤에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치아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둘 중에 그래도 더 최악이라고 하면은 빗장 수비가 될 것 같아요. 사랑니는 그냥 빼면 끝인데 빗장 수비는 이거 하고도 이제 교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8강인데 턱사랑니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흉터도 남고 하기 때문에 턱사랑니가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빗장 수비랑 1년간 콜라만 마신 사람인데 1년간 콜라만 마신 사람이 훨씬 더 상황은 안 좋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갈빵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저기는 지금 사랑니랑 앞에 치아 빼도 제일 뒤쪽에 임플란트 하나씩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뼈가 없어진 부분도 범위가 훨씬 적잖아요. 오른쪽에 지금 상황이 더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빼야 되기는 합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은 공갈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옥수수가 치아 자체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4강인데 공갈빵이 제일 안 좋은 상황으로 저는 보이긴 해요. 여기서는 턱사랑니는 일단은 바깥으로 흉터가 남는 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결승인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더 위급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공갈빵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안타깝긴 하네요. 기존에 치과를 좀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치료를 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가기 전에 적절한 조치나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완전 양성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보통 양성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치아 뿌리까지 녹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악성도가 어느 정도냐인데 정말 악성도가 높은 종양이라고 하면은 저 주변까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악성 종양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주변까지도 침윤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세포들이 이렇게 들어차서 멀쩡해 보이는 부분도 점점 그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악성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주변까지도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메디컬 드라마 같은 데서 종종 본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종양 수술을 했을 때 종양을 떼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으로 조직 검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악성이냐 아니냐를 안내를 해줘요. 수술실에 내부 방송이 있잖아요. 방송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어떤 환자분 조직 검사 결과 악성도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수술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악성도가 만약에 높은 거라고 하면은 저 주변까지 다 잘라내고 재건까지 하고서 나오려고 하는 거고, 악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나 악성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기다가 뼈 이식만 해놓고 이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대학병원의 이게 레지던트 시절이 떠오를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구나. 이걸 보면서 랩으로 치면 프리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의사의 입장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그냥 마냥 재밌게는 못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걱정하는 마음까지 들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